이분이 바로 이제 빅터 차라는 분인데요. 대표적인 매파 정치인입니다. 학자인데 요즘 행태를 보면 뭐 거의 정치인 수준이죠. 아그레만까지 받았어요. 주한 미 대사로. 그런데 틀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랑 적대적인 관계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신고 미사일 기지를 발표한 CSIS를 통해서 논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CSIS를 통해서 점입 과경이에요. 트위터를 통해서 대통령이랑 붙고 있는데 부시 2기 때, 집권 2기 때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 한국과 관련한 동북아 국제정치 사이드에서는 대단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트럼프한테는 안 되네요. 사실 이분 혹시 국내에서 잘 모르세요. 박한식 교수라고 조지아대의 정치학자인데 국제문제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 이끌고 계시고, 제가 참고로 이분 밑에서 1년 동안 연구원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빅터 차 같은 매파 교포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박한식 교수님 같은 분은 그야말로 미국의 국익이 아니라 한국의 국익의 관점, 한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관점에서 한반도 정세를 보시는 국제정치학자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재적 접근이라는 학문적 방법이 있거든요. 북한이 겉에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들어가서 왜 이런 사회적인 전체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내재적으로 접근하는 분이에요. 94년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북한 방문을 주선했고 2009년에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 방문을 주선한 사람이에요. 5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사비로. 이분은 애틀란타에서도 에이던스라고 하는 1시간 넘어서 있는 고장에서 또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공항에서 애틀란타 공항에서 픽업해서 댁까지 몇 차례 가봤는데 공항에서도 집 가는 게 정말 멀어요. 근데 그렇게 50여 차례를 자비로 이렇게 다니셨다는 거. 실제로 이런 빅터 차 같은 사람들, 매파 지식인들이 북한을 폭격하자, 서지컬리 어택하자, 딱 핵 기지만 딱 때리자, 이러면 안 된다.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를 이해하면 그렇게 접근해서 안 된다라고 해서 여러 차례 이런 민주계 정치인들이랑 유대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 차례 그런 마쿠에서 중재도 하시고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고 오늘날 선샤인 팔러스를 통해서 대북 유화 시기를 넘어서 평화 번영이 모색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말 숨은 노력을 하신 정말 애국자이십니다. 빅터 차와 비교해서 생각이 떠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KBS 13.4% 여전히 문제입니다. 근데 어떤 뉴스, 그나마 SBS, MBC, JTBC 합친 것보다도 많이 보는 방송이에요. 다행입니다. 최근에 삼바라든가 북핵 관련해서 평화 국면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보도 잘 해주고 있어요. 좀 큰 불만이 없습니다. 디테일하게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거야 우리 시청자들이 더 잘 아시니까 점차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BBK 회장이 회사 돈으로 자녀 유학생활비 충당했대. 이거는 끈질긴 K라고 르뽀를 하는 그런 또 팀이 만들어졌나 봐요.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기득권 층들이 해왔던 관행에 비춰봤을 때는 썩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취재는 열심히 했다. 삼바죠. 삼성물산도 감리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아주 옳고 타당한 방법이죠. 방향이죠. 금융당국은 일단 신중 모드인데 삼성물산도 감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길을 터주고 있죠. 흔들리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 이게 제일모직이 조그만데 삼성물산이 큰 회사잖아요. 근데 주식 한 주당 삼성물산 3주를 교환한 거예요. 합병한 거예요. 고래가 새우한테 먹겠다 이런 비유도 했었는데 이제 그 흔들리는 정당성, 본격적인 감리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재용 승계 과정에 이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오늘날 이재용 승리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 일반의 상식,
넘어서는 혁신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년 2개월 만에 9.13 조치인가요? 파급으로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망은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타사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KBS는 지켜봐야 된다. 교도소 비리 정말 심각하더군요. 탐사 K 계속 탐사 계속 지금 한음을 파고 있는데 이거 정말 1,100만 원 내면 혼거실은 정말 김대중 대통령 저서에도 보면 겨울엔 그나마 버틸만 하대요. 근데 여름에는 다닥다닥 이렇게 막 칼잠을 자지 않으면 옆 사람이 난로처럼 느껴져서 너무나 죽이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묘사가 돼 있는데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1,100만 원만 내면. 근데 이제는 뭐 마약도 반입되고 있다. 뭐 이게 아주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좀 수사와 조사를 촉구하는 추가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가석방까지도 교도소장이 종결자다 이거죠. 외국 뭐 쇼챈크 탈출 그런 거 봐도 교도소장이 왕이잖아요. 실제 그렇더군요. 보니까 가석방이라든가 이런 거 칼자를 쥐고 있으니까 교도소장이 결정하면 거의 100% 그냥 통과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 사립 유치원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학들 중고등학교까지 이제 문제 제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정말 너무 해먹었더라. 너무 해먹었어. 이거 진짜 그냥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인을 딱 했을 때 느껴지는 그 허탈감 있잖아요. 은혜 중고등학교라고 있대요. 이름은 참 좋은데 설립자 이모 씨가 학교에서 종교 행사를 했다가 이사장직을 박탈당했대요. 2016년에. 그런데 이 씨 일가가 여전히 학교를 장악하고 있다.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봤더니 후임 이사장이 부인이야. 내가 이거 하나 잘리니까 부인이 이사장을 해. 아이고. 아들과 둘째 딸은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첫째 사위는 고등학교 교장. 둘째 사위는 재단 이사. 여기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며느리는 중학교 교사. 부인의 조카 2명은 각각 중학교 교감과 교사. 조카와 손녀는 고등학교 직원. 정말 그냥 싫다. 그죠? 사학법 개정해야 되는데 감사 자체에도 문제가 있겠죠. 솜방망이. 근데 중요한 건 법이거든요. 제도거든요. 그런데 제도를 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기득권의 그 클러스터, 복합체. 그 문제 제기를 좀 더 힘있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SBS 볼까요? SBS 5.2. SBS는 4~5%대 정체가 돼 있어요. 그죠? 편집 재밌어요. SBS가 왜 더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팀킴 연속 보도 돋보이거든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사학재단의 그 족벌 체제, 그 비리가 전 사회적으로 만연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가 이런 과거 적폐를 해소하자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팀킴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분들 그냥 운동 선수잖아요. 정말 이렇게 맑은 분들이 없어요. 운동 선수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언니야 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하자라고 준비하고 자기들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또 이런 거를 카밍아웃 하는 거 사실상 내부 고발이잖아요. 이거 정말 두렵고 떨려요. 역풍에 휘말릴 수도 있고 운동 안 하고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는 사회적 지탄도 있을 수 있고 막 두렵잖아요. 그런데 과감하게 이렇게 저 테이블에 앉아서 카메라를 마주했을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이들을 안아줘야 되겠다, 품어줘야겠다. 그리고 팀킴 주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 영역으로 이들의 내부 고발이 헛되지 않게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움직임이. 팬 선물 편지까지 감독진이 먼저 뜯어봤대. 이게 무슨 뭐 교도소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단독 팀킴 묵은 적도 없는데 숙박비 청구했대. 그 김경두 씨 있잖아요. 그거 다 돈 빼돌리기 위한
세금 빼돌리는 방법들이잖아요. 아주 저질스러운 방법. 상금 행방도 묘연하대. 그런가 하면 외국인 코치가 팀킴 상황이 안타깝고 부끄럽다. 우리 선수들 100% 지지한다.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김민정 감독 정말 웃긴 게 하나가 이제 김민정 감독 있잖아요. 웬만한 선수들보다 실력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훈련장에 잘 안 나왔대요. 10번 중에 한 번 정도만 나왔대. 출석률이 한 10%밖에 안 돼서 그나마 선수들끼리 훈련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정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김경도 이 사람 컬링장이 딱 한 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아성이 형성이 됐다. 네, 꼭지를 힘있게 밀어붙였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요게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5만 명. 대단히 많은 그 공감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보도가. 자, 이어서 삼바. 상장 폐지 여부 놓고 전례 없다. 엄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부딪히고 있다. 근데 저는 오늘 경향신문인데요. 감동받았어요. 이분 글 읽고. 증선이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으로 참여하신 이한상 고려대 교수, 경영학과 교수시겠죠. 이분이 요걸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입하신 분이에요. 참가하신 분인데 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를 회계 산업의 세월호 사건이다. 이거는 회계 산업을 넘어서 우리 시장 경제의 세월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틈만 나면 자한당 무리들이 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뭐 수호하는 자기들이 수호자라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를 현격하게 위배했잖아요. 그러면은 삼성 앞에 가서 태극기들을 들든 성조기를 들든 가서 데모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욕먹는 거죠. 자, 회계산업의 시장 경제의 세월호 사건이다. 이게 뭐예요? 원칙과 순리가 무시돼서 대규모 참사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자, 이분 글을 읽어봤어요. 페북에도 올리셨는데 320시간 이상 요 자료를 검토하셨대요. 감리위원회 3번 하면서 한 번에 10시간 이상 회의를 하셨답니다. 뭐 쉬운 회의 절대 아니겠죠. 이론과 논리가 막 경쟁하는. 오늘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다 하시면서 이건 명백한 분식회계고 회계산업의 세월호 사건이다. 회계법인이 유착했다. 상장을 앞두고 상장 끝난 뒤에 한 게 아니라 상장을 앞두고 모든 무리수를 동원했다. 회사의 순자산과 이익을 부풀린 것이 핵심이다. 이런 말씀. 만약에 이 고의에 의한 분식이라고 이걸 지적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대학에서 쓰는 고급 회계, 저도 배웠어요. 고급 회계, 중급 회계. 모든 교과서를 전면적으로 다시 작성해야 될 것이다. 사실 제가 이한열 열사의 과 후배거든요. 경영학과. 1학년 때 회계를 배우는데 그때만 해도 87년이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과서 내용을 한참 설명하시다가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경영학 공부를 더 이상 하지 않은 이유도 있는데 여하튼 이런 내용. 저처럼 삼성 좋아하는 사람 없다. 저처럼 한국 바이오 시장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 없다. 저처럼 한국 자본 시장이 한국 경제의 견인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없다. 당연하시겠죠. 경영학 교수시니까. 다만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되려면 자본 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 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이거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죠. 제가 삼성 엑스파일이라는 책을 쓰고 한동안 많이 시달렸어요. 삼성 엑스파일 고발하고 나서. 야, 너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 초석인데 나라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저는 누구보다도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경영학과 들어갔죠. 하지만 시장이 공동체의 영역을 돈의 힘으로 침탈하면 시장과 공동체의 선순환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시장의 잉여로 공동체가 작동되고 공동체는 다시 시장의 펀더멘털 토대로서 선순환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저 역시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해외 나가서 보면 반가워요. 저를 지난 시간 오랫동안 피고인으로서 옥죄고 저를 왕따시킨
사람들이 다니는 회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에 나가서 보면 반갑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랑스러운 회사입니다. 국가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저도 삼성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분 말씀처럼 더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되고 자본시장이 더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원칙, 회계가 올바라야 하고 그들의 법적인 규범이 바람직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저도 이분의 말씀을 동의합니다. 삼성에서 이재용 지배구조 후폭풍 예고 이제 이재용으로 칼끝이 향하고 있다. 2015년 합병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한겨레 오늘 보던데요. 이 얘기입니다. 금감원이 삼바 삼성바이오로닉스 분식회계 몸통으로 삼성물산을 지목하고 나섰다.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 아직 SBS에서는 후폭풍 지배구조 쪽을 들여다볼 것이다. 아직 좀 취재가 서로 부족한 상황인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봐야 할 것이다. 한국당 여덕구들이 있어요 지금. 네, 사립유치원 가서 줄 서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줄 선다는 표현이 맞는데 선거를 다분히 의식한 탓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반도 평화 체제가 견고해지면서 점점 마치 봄이 돼서 얼음이 녹듯이 자신들의 영역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냉전 세력들, 사학 세력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냉전적 사고가 DNA에 있는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구 기득권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한유총과 자한당이 그냥 클러스터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로 묶여서 가는 분위기인데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 때문이거든요. 전체를 비례집단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면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 원장들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뇌를 잊지 않겠다. 무슨 아픔과 고뇌인지 모르겠지만 목소리 낼 때 함께 목소리 내겠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이러고 그냥 한몸이 되고 있어요. 이 사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집단들의 속성. 조만간 또 아마 이 바퀴 달린 사이비 십자가 예수의 헌신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적인 이 십자가 메고 다시 자유한국당과 촛불 들고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SBS에서 펜스랑 어제 문재인 대통령 회동을 보도했는데요. 특별한 내용은 없어 보여요. 제목으로 보면 이제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밝은 미래 보여달라. 그러니까 뭐 뭔가 대가를 줘야 된다 이제는 이런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이번에 그 아세안에서 주로 이제 북한을 아세안 국가들과의 다자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그런 이니셔티브가 성공을 했다고 보이는데 특히 어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내년에 아세안 회의 때 북한을 김정은을 초대하자 뭐 이런 제안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북한의 비핵화 이행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제재가 완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태까지 미국 주도 담론이 그야말로 국제정치 그 석상을 다 지배를 했는데 한반도의 이해와 요구가 서서히 관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나름대로 비핵화 이행 노력을 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런 대화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재가 완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타국 정상들의 입에서. 이건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MBC 어제 3.2%가 그야말로 얼룩말 시청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국가 시청률. 그냥 애국가만 나와도 그 정도 시청률이 나온다. 얼룩말보다 동물의 왕국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런 시청률로 계속 현재 뉴스 체제를 고집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더 떨어졌어요. 2.9%. 잇따라 2명 숨진 병원, 무면허 의사 영업사원 수술했다.
한 분은 척추, 한 분은 어깨 수술 받다 돌아가셨더라고요. 이거 드라마에도 나왔잖아요, 심지어. 그리고 최근 다른 보도들이 잇따라 나왔고, 이걸 톱으로 올린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시청자들이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당신이 수술한 걸로 하자, 책임 떠넘기기 작전 회의도 했다.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도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냐? 사건으로 시작되는 연성 보도는 힘을 못 얻는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드라마까지 나온 내용이잖아요. 대리 수술은. 그러면 아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 있는 도립병원들이랑 조인트를 해가지고 CCTV를 시험적으로 찍고 있잖아요. 그 잘하고 있는 데를 가서 보여주면 돼요. 근데 이재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도 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죠. 뉴스가 뭔가 터부가 있는 거잖아요. 금기가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서 CCTV 설치하니까 어때요? 환자 인터뷰하고 의사들도 인터뷰하고 생각보다 뭐 처음에는 좀 꺼림직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의료 분쟁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그 케이스를 조금 심도 있게 취재해서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임명연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한 뜻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임명연 씨가 기사 취재를 잘하는 기자거든요. 내년 1월 1일 이후 열리며 구체적 시간 장소 논의 중이다. 조금 진전된 멘트거든요. 이런 것들 조금 더 키웠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이건 되게 재밌어요. 지금 리종혁 씨가 북한에서 와서 경기도의 첨단 산업 단지를 돌아보고 무인 자동차도 승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북한의 고위 관료가 남한의 경제 시설을 참관한 건 11년 만이랍니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경기도지사 이재명이거든요. 근데 SBS에서도 그렇고, SBS에서는 아예 지금 화면 안에 계속 투샷으로 잡히니까 소개는 해줘야 되는데 이재명이라는 얘기를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KBS는 아예 리포터가 없었고 SBS는 이재명이란 말 없고 그냥 경기도지사와 함께 승차했다, 이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MBC도 이재명 얘기가 없어요. JTBC도 봤어요. 북한 측 일행과 함께 탑승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KBS 빼고 JTBC, MBC, SBS가 보도했는데 그 보도에 따르면 그냥 이재명은 이름 없는 경기도지사거나 아니면 북한 측 일행이야. 참 이상해요. 지금 11년 만에 북한 최고 지도층이 남한 경제를 쭉 돌아봤어. 무인 차도 탑승해보고 뭐 벤처단지, 농업기술단지 막 돌아다봤어. 그럼 옆에서 계속 수행을 했잖아요. 경기도지사가. 그럼 경기도지사 멘트를 하나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저는. 그죠? 지자체장이 계속 수행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뭘 주로 보여주려고 하는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혀 없이 이름도 안 나와. 사진 속에 계속 투샷으로 잡히는데 명백하게 저는 이 정도면은 이재명에 대한 보이콧가 있다. 이재명 왕따가 어떤 식으로든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공통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없어요. 그냥 옆에 같이 걸어가고 이야기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설명이 없어요. 참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뉴스인데 이용주 기자, 발발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기자입니다. 근데 일본 대사관에서 일본 기업들이 모여서 단합대회를 했대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하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일본 정부는 배상 책임도 강제징용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하나 뭉치자. 이건 뭐예요? 식민 지배의 잔혹성과 반인권성을 부인하고 계속 그 연장선상에서 해먹자는 거죠. 근데 못 찍었대요, 다른 언론은. 근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아마도 MBC랑 후지TV, 일본 상업방송인 후지TV랑 자매 결연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본 쪽 필름을 얻은 것 같은데 이거를 참가한 기업들을 명단을 공개하고 얼굴들을 다 깠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 분명히 한국 기자들 출입이 금지됐다고 했는데 영상이 있으니까 후지TV 쪽에서 얻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 깠어야죠. 그렇게 하고 톱을 올려야죠.
이런 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청률 정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영상을 가지고 왜 톱으로 안 키웠는지 맨 뒤에 이렇게 박아놨더라고요. 여기다가 로컬 앞에다가 이렇게 판결 불인정 기업 서울에서 단합대회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가 하면 이것도 좋은 기사거든요. 새로 생긴 재판부 재판장도 비서울대 비행정처로 배당을 했다. 지금 임정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제 기소가 됐어요. 재판이 회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는 뭐 특별 재판부를 만들자고 하는데 자한당이 움직일 리가 없고 교착 상태인데 일단 기소가 되면 재판부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뭐 새로 만들어진 재판부에다가 넘겼대요. 3인 합의부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뭐 이런 사람들이다. 연고관계 없다. 근데 이런 것들도 재미있는데 좀 더 이야기를 구성해서 앞으로 좀 키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걸 아쉬움이 있네요. 여하튼 전체적으로 아쉬운 좀 편집이다. 편집의 묘를 조금만 살려도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JTBC 5.79, SBS, MBC보다 월등하게 이 정도면 높은 시청률이다. 제가 삼바 보도와 관련해서 JTBC 보도가 기존에 해왔던 보도들에 비춰봤을 때 다소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이건 분식 회계를 가리기 위한 분식 보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뼈아픈 비판도 하고 손석희 차장이 워낙 이렇게 뭐 손석희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향력 있고 신뢰받는 언론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 그런 비판 섞인 비평을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거를 못마땅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그런지 너무 잘 알죠. 큰 기여를 하셨으니까 그만큼 신뢰할 만한 언론이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예요. 더 잘해달라는 취지로.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이제 20년 지기예요. 손석희 사장이랑 이런 싫은 얘기 안 해도 될 사람 관계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여태까지 끌고 온 거예요. 한 번도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내부 분위기가. 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앙일보 세력도 있고 JTBC 세력도 있고 그 다음에 홍석현이라고 하는 명백한 소유주가 있고 거기서 어렵게 줄타기하고 저글링하면서 온 거예요. 왜 모르겠습니까? 밖에서 우리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내부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시는 분, 제가 무슨 뭐 손석희 앵커 사장에 비해서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정말 저는 여러모로 부족한 언론인입니다. 제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럼 오해는 걷어주시고요. 확실히 어제 JTBC 보도 보면서 역시 JTBC 저력이 있다. 정말 깔끔하고 훌륭한 편집이었어요. 어제는. 아마도 이제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일단 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삼바와 관련돼서 향후 이제 삼성물산으로 그리고 승계 과정으로 이제 호랑이 등을 탔다라고 표현하죠. 이제 흘러가는 마당에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저널리즘 포기할 수 없다 해서 정상으로 나름대로 조정기를 거쳐서 정상이 된 느낌입니다. 삼바 고위분식 후폭풍, 삼성물산 합병 철저히 수사해야라는 정의당 주도의 기자회견을 톱으로 올렸어요. 이게 맞죠? 깜짝 놀랐어요. 이전 어제까지 보도 태도가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매매 정지에 삼바 투자자들 발동동 집단 소송 준비. 요거는 시장의 현상을 또 잘 보여주고 있고 합병 무효 소송 1심에서 했잖아요. 1심에서는 삼성이 이겼지만 2심은 달라질 가능성이 크죠. 그런가 하면은 1, 2, 3 삼바 끝내고 이거를 톱으로 기자회견을 톱으로 올린 건 아주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미국이 주한미군의 납품 담합 정유 3사에 2,670억 원 벌금 배상했대요. 요게 독과점 정유사 독과점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담합 되풀이 해왔는데 국내에서 문제가 된 게 미국에서도 덜미가 잡혔다. 수능 1, 2, 3 한국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사립유치원 감싸기 하는데 표심 때문인가? 그렇겠죠. 그죠? 손발 안 맞는 여야 유치원법 표류하고 있다. 골든타임 놓치나? 정말 대의제 국회 우리는 과연 우리를 대신하는 국회가 과연 이게 우리의
대의제로서 잘 작동하고 있는가 정말 회의적이죠. 그죠? 어떤 식으로든 직접 민주주의의 장치들을 대거 개입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보다도 빨리 총선이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15개월 만에 꺾인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확산 전망이다. KBS에서는 글쎄요 했는데 하락세 확산 전망으로 JTBC는 보고 있네요. 자, 그런가 하면은 김성수 심심이야가 아니다. 정신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뭐 이런 뉴스들입니다. 주미 대사가 북미 고위급 회담이 곧 열릴 것으로 본다. 이런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기자회견을 했어요. 왜 이게 다른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됐을까요? 미국이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현지 대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북미 고위급 회담이 곧 열릴 것을 기대한다. 아까 펜스가 1월 1일 이후 지금 뭐 시기가 잡힐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워킹그룹 곧 출범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뭔가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버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얘기가 없어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자체에서 초청해서 다시 왔어. 그래서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이 주인장 인터뷰를 안 한다는 거는 정말 인터뷰는 고사하고 이름도 적시되지 않는다. 기사 내 어디에서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오늘 뉴스였습니다. 데일리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